한국 영화가 다시 한번 칸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황금 종려상이라는 영화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그 자리 앞에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린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품어왔습니다. 과연 이 작품이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 기대와 설렘, 그리고 조심스러운 긴장감이 뒤섞인 채로 그 답이 나올 순간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폐막식은 현지 시간 23일 프랑스 칸에서 열립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4일 새벽 올해 경쟁 부문에 진출한 작품들에 대한 수상 결과가 공개됩니다. 밤을 지새우며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폐막식은 적어도 한국 영화계에 있어서는 보통의 해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칸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린 한국 영화는 단 하나입니다. 나홍진 감독의 매, 호프가 바로 그 작품입니다. 나홍진 감독은 추격자와 황해로 한국 스릴러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곡성으로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감독입니다. 그 나홍진 감독이 곡성 이후 오랜 시간을 들여 완성한 신작이 바로 호프입니다. 대형 공상과학 SF 스릴러라는 장르적 도전, 그리고 전에 없던 규모의 글로벌 캐스팅. 개막 전부터 이 작품이 화제를 모았던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호프의 출연진을 살펴보면 그 규모가 얼마나 특별한지가 더욱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이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들과 함께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테일러 러셀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감독이 연출한 한국 영화에 이 정도 규모의 국제적 배우들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세계 영화계에서 나홍진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칸 경쟁 부문에 진출하기 전부터 이미 기대작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었고, 실제로 올해 경쟁 라인업 가운데 가장 많이 거론된 작품 중 하나가 됐습니다. 현지 상영 이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칸 공식 상영 이후 호프는 약 7분간의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 자리에서 일어선 관객들이 박수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 그 7분이라는 시간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작품이 남긴 여운의 크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읽힙니다. 칸의 관객들이 무조건적인 호의를 쉽게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7분의 기립박수가 얼마나 드문 일인지 충분히 알 것입니다. 주요 평점표에서의 성적도 주목할 만합니다. 스크린데일리가 운영하는 저리 그리드 스크린 칸, 주리 그리드는 칸 경쟁 부문 작품들에 대해 전문 평론가들의 점수를 취합해 발표하는 지표로 영화제 기간 내내 수상 판세를 가늠하는 주요 참고 자료가 됩니다. 호프는 이 평점표에서도 경쟁작 가운데 상위권 평가를 받으며 유력 후보군으로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화제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단의 실질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황금종려상 전망은 어떨까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낙관론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은 나홍진 감독 특유의 장르적 상상력, 대형 SF 스릴러가 가진 압도적인 스케일과 몰입감을 이 작품의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나홍진 감독의 세계관은 다른 감독들과 쉽게 비교하기 어려운 독자성을 지니고 있고, 그 독자성이 칸 심사위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우려의 시선도 없지는 않습니다. 서사의 밀도와 러닝타임, 그리고 장르적 과잉에 대한 호불호가 갈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칸이 오랫동안 예술적 깊이와 서사적 절제를 중시해온 영화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형 SF 스릴러라는 장르 자체가 심사위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의 호프를 바라보는 시선은 압도적인 선두주자보다는 상위 경쟁군 혹은 다크호스에 가까운 위치로 평가하는 분석이 더 우세한 편입니다. 예측 시장의 흐름도 흥미롭습니다. 미국의 예측 플랫폼 칼시를 비롯한 여러 예측 지표에서 호프는 초반에 선두권으로 거론됐지만 현재는 다크호스권으로 분류되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평단 평가에서는 여전히 경쟁작 가운데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예측 시장과 평단 사이의 온도차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 간극이 오히려 결과를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어떤 해의 칸이 그랬듯 예상이 빗나가는 것이 오히려 이 영화제의 특성이기도 하니까요. 황금종려상이 아니더라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호프가 감독상이나 심사위원상 등 주요 경쟁 부문 본상을 받을 가능성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황금 종려상 외에도 칸의 경쟁 부문 주요 트로피는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이며 나홍진 감독 특유의 세계관과 작품의 스케일이 심사위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인식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수상 경로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약 호프가 황금종려상을 거머쥔다면 그 의미는 단순한 개인의 수상을 넘어섭니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받은 것이 7년 전의 일입니다. 기생충이 칸과 아카데미를 모두 거머쥐며 한국 영화의 역사를 새로 썼던 그 순간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 호프가 그 자리에 이름을 올린다면 2019년 이후 7년 만에 한국 영화가 다시 황금종려상을 가져오는 역사가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드물고 무거운 기록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황금종려상 외 주요 본상의 경우 가장 최근의 기록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찬욱 감독이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았고 같은 해 송강호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로 나무주 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호프가 어떤 형태로든 칸의 트로피를 품에 안는다면 그 또한 한국 영화의 새로운 챕터가 됩니다. 칸이 장르 영화에 대한 수용폭을 넓혀온 흐름도 변수로 작용합니다. 오랫동안 예술 영화 중심의 영화제로 여겨져 온 칸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장르적 상상력이 뛰어난 작품들에도 트로피를 건네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나홍진 감독의 SF 스릴러가 어디에 위치할지, 올해 심사위원단이 어떤 기준으로 작품들을 바라볼지가 결과를 가르는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기다림의 끝이 눈앞에 왔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밤 프랑스 칸에서 폐막식이 열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24일 새벽 나홍진 감독의 이름이 어떤 자리에서 불릴지 혹은 불리지 않을지가 결정됩니다. 호프가 칸의 선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작품이 올해의 황금종려상을 가져갈 것인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은 영화의 역사에 기록될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호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황금종려상의 가능성을 높게 보시나요? 아니면 감독상이나 심사위원상 정도가 현실적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예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24일 새벽 결과가 나오는 순간 저희도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